제 인생에서 첫 번째 여행지였던 홍콩. 지금도 한 번씩 찾아보는 홍콩의 전성기 때 영화들.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곳이기도 하고, 누군가 말하길 홍콩에서는 눈 감고도 작품을 뽑아낼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 홍콩에 오랜만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여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트레킹으로도 유명한 홍콩 촬영 장비 유튜버로서 사진기 들고 스스로 고생길에 올라봤습니다. 이미 해가 지고 나서야 센트럴에 위치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이 부근은 숙소가 워낙 비싼 편이라 미니 호텔 센트럴이라는 작은 숙소를 잡았고요. 워낙 고층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홍콩에 가면 옥상을 한 번씩 가보게 됩니다. 근처가 유흥가였는데 외국인들이 새벽까지 음주를 즐기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자, 오랜만에 홍콩 센트럴에 왔고요. 저쪽이 아마 미드레벨 엘리베이터였던 것 같고, 자, 저기가 미드레벨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길이고, 아마도 기억에 스톤슬랩 스트리트 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심에 작은 노점들이 모여있는 길인데요. 낮에는 엄청나게 붐비는 곳입니다. 밤에는 또 처음이고요. 이 근처에 제니 쿠키인가 뭐 이런 것도 팔았던 것 같은데, 밤이라 다 문을 닫았습니다. 낮이랑 확실히 또 분위기가 다르네요. 중경상림을 좋아하신다면 지나칠 수 없을 미드레벨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잠깐의 야간 산책을 하고 다음날 새벽을 위해 부지런히 잠에 들었습니다. 자, 지금 새벽 5시, 한국 시간으로는 6시고요. 여기가 이제 숙소가 센트럴에서 그 홍콩역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제가 여기서부터 그 빅토리아 피크의 루드가드 전망대 여기까지 이제 걸어가려고 하는데 한 3.2km 정도 되더라고요. 뭐 등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있는 숙소가 새벽까지 음주를 즐기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꽤 가파른 산을 이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듣기 좋은 새소리들이 들리는데, 와, 여기 장난 아닌데요? 자, 이제 아파트들이 끝나는 것 같고 등산로 길인 것 같습니다. 요 길이 아니고 요 길이네. 잘못 갈 뻔. 아, 씨, 경사도 장난 아닌데. 거의 다 올라왔는데 요런 느낌. 아직 해가 안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5시 36분이고요 저게 아마 그 유명한 전망대 같은데, 저거 지나서 산책로가 있더라고요. 케이블카 타고 쉽게 올라오는 방법이 있지만 저는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자, 길을 제대로 들었군요. 이제부터는 평지로 알고 있는데 한 2km 걸어 올라왔거든요. 자, 중간에 넘버 2 이슈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벌써 이렇게 해가 떴습니다. 날씨가 좀 흐려서 해가 바로 올라올 것 같진 않아요. 다행인 거는 여기 올라오는 길에 화장실이 한 2개, 3개 정도 있더라고요. 저같이 화장실을 즐겨 가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부분 아닌가. 한 13, 14년 전쯤에 택시 타고 빅토리아 피크 전망대에 갔었습니다. 진짜 멋있다. 그때 여행도 물론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등산을 좋아하기도 하고 로컬이 즐기는 방식으로 홍콩 전경을 담아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길이 더 가팔라 쉽지는 않았지만 의외로 힘든 걸 좀 즐기는 타입이기도 해서 사실 재미도 있었습니다. 등산 즐기는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것 같고요. 와, 진짜 멋진데요? 와, 여기 새도 있습니다. 여기가 되게 유명한 바위인데 가지 말라고 딱 써있네요. 이렇게 해서 통과하면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이 아래로 해서 이제 바위 가는 길이 있던데, 저는 애 아빠기 때문에 이런 무모한 도전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속으로 좀 아쉽긴 했는데 하지 말라는 건 또 안 하는 타입이기도 해서. 자, 저는 X펜이 되게 좋더라고요. 풍경용으로. 이게 X펜이 좀 파노라마 사진처럼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날씨가 좀 아쉽긴 했지만 언제 또 이렇게 여행할지 몰라 1억 화소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아직은 해가 뜨기 전인데 이 분위기 자체 너무 좋은데요. 자, 일반 모드도 한 장 촬영해 놓겠습니다. 백업으로. 어디를 가나 아침부터 부지런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리스펙. 저도 이 동네 살면 되게 자주 올 것 같아요. 일단 해가 뜰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사람도 없고 너무 좋다. 인구 밀도 4위의 홍콩입니다. 사실 땅이 좁아서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고밀도 지역이라 직접 살면 많이 답답할 것 같긴 하지만 여행지로서의 홍콩은 참 매력적입니다. 구름 사이로 잠시 해가 보였지만 결국 일출은 담지 못했고요. 꽤 오래 기다렸는데 해가 나올 기미가 안 보이네요. 좀 쨍한 것도 한번 찍고 싶긴 했습니다만 좀 아쉽긴 하네. 자, 지금 타임랩스를 하나 돌려놨고요. 자, 이럴 때 나노가 참 좋네요. 이렇게 나노를 자석에 딱 붙여서 촬영해보고 있습니다. 자, 케네디 타운 쪽으로 걸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3.5km인가? 3.6km 정도 걸어가면 돼서 평지 포함 다 내리막길이라 뭐 지금부터는 거리는 좀 있지만 걸어갈만 할 것 같아서 위에를 이제 뛰어다니고 계시는 할아버지들이 되게 많던데, 할아버지? 그러니까 형님 정도 조깅을 하시던데, 저는 지금 땀에 다 흠뻑 젖어가지고 세탁을 좀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 목표가 오늘 오후에 일몰 시간에 산을 하나 또 타는 거거든요. 잘할 수 있겠죠? 야, 여기 집인가? 야, 여기를 출퇴근하는 차들이 있군요. 장난 아니다. 이날 거의 20km 가까이 걸었던 것 같은데 빅토리아 피크 산행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동네 할아버지들 모이는 곳 같고, 여기로 내려가면 케네디 타운 가는 길 같습니다. 자, 이런 계단길도 있군요. 자, 도보로 대략 한 30분, 35분 정도 걸어가면 케네디 타운이 나오고요. 유명한 스팟인데 안 가봐서 그 동네 어떤지 좀 궁금해가지고 일단 제가 가보고 싶었던 스팟과 좀 유명한 스팟 이런 것들 한번 섞어가지고 안 겹치는 곳 위주로 다녀보고 있습니다. 산책하면서 홍콩 전경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루가드 로드에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여행지에 포함시켰고요. 내려오는 길에 곳곳에서 개인 수영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도시입니다. 산은 통과했습니다. 자, 이쯤에 포커스를 잡고 도심으로 가는 길에 짧게 쭉 뻗은 길이 있었는데 홍콩 하면 또 택시를 촬영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롱셔터로 몇 장 담아줬고요. 초속은 30분의 1초 정도가 딱 적당하더라고요. 느린 셔터니까 조리개는 좀 닫아야겠죠? 패닝샷은 셔터가 닫히는 순간 피사체가 보이지 않아도 비슷한 속도로 끝까지 움직여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하도를 통해서 길을 건너보고 있습니다. 느낌상 이쪽 같은데 65 곱하기 24 X펜 비율은 역시 재미있습니다. 케네디 타운 쪽은 건물 사이로 항만이 같이 걸리는 장면이 흥미롭습니다. 체력과 시간적인 여유가 좀 더 있었으면 유명한 곳 말고도 몇몇 스팟 더 찾아보고 싶어지는 그런 장소였고요.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곳인지 공사 현장이 많이 보였습니다. 케네디 타운의 농구장 포인트로 가는 길이었고요. 장비들이 좋아지니 촬영은 점점 쉬워집니다. 이건 셔터 속도 15분의 1초를 핸드헬드로 촬영한 것이고요. 여기는 성지순례하는 느낌으로 들려본 케네디 타운에 있는 농구장입니다. 역시 아침 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창 출근 시간으로 바쁠 시간이라 여기는 또 한가하더라고요. 이런 거 앵글 찾아낸 작가님들 대단하다 진짜.
유튜브를 시작한 덕분에 이런 자유로움도 느껴보는 것 같고요. 괜히 감사해지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높은 건물이 있고 여긴가 봐요. 아침부터 이곳에 방문한 사람들이 좀 있었고요. 해가 더 올라왔을 때가 좀 더 예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눈앞에 보이는 길에 트럭들이 여러 대 보여 촬영 시간대를 좀 잘못 잡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생활감은 있었고요. 이동 중에 이런 농구장을 몇 번 더 지나쳤는데 건물이 빼곡한 홍콩의 의미 있는 공백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나홀로 고생 출사는 체력이 또 중요한 부분이라 우버로 빠르게 숙소로 돌아갔고요. 옥토퍼스 카드를 애플페이에 추가할 수 있는데 무조건 추천합니다. 코인 세탁기에 세탁도 하고 숙소는 서구령 쪽으로 옮긴 후 홍콩에서는 처음 가보는 콰이칭구 지역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원더랜드 빌라입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찾아보기 힘든 용적률일 텐데 산 위에 저 단지가 홀로 있습니다. 저 아파트 아래로 공장형 아파트들이 꽤 있어 적당히 하나 골라봤고요. 건물 구조를 잘 몰라서 10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무서워. 그 다음부터 30층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산을 타고 온 몸이라 20층도 사실 좀 버겁더라고요. 이동 중에 촬영한 홍콩의 아파트입니다. 원더랜드 빌라는 주거용 땅이 부족한 홍콩에서 전원형 주거지를 고민하다 만들어진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도심과 가까우면서 자연 친화적인 장소를 찾다 보니 산이 선택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동이 쉬울 것 같지는 않지만 도심 속의 전원 생활을 위한 고급 아파트라고 합니다. 한참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예전에 즐겨찾기 해놓고 지금에서야 한번 와보는 야시장 포인트. 홍콩의 전성기 때와 비교해서는 그 모습이 많이 달라졌지만 몽콕거리는 여전히 멋진 사진 포인트입니다. 중국 특유의 네온 사인이 아직도 그래도 좀 남아있네요. 이쪽이 또 사진 포인트인가 봅니다. 엄청 많네요, 사람들은. 푸인 또는 장난감 거리라 불리는 곳이고요. 여러 번 와도 질리지 않는 곳이라 2일차 숙소는 이 근처로 잡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은 레이디스 마켓이고요. 별의별 것들을 다 파는 곳인데 밤에 오면 좀 더 재밌기도 하죠. 슬 해가 넘어가고 있었고요. 패닝샷 좀 더 연습해봤습니다. 숙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홍콩의 마지막 고생길에 올랐습니다. 혹시나 또 가시는 분들을 위해 저의 삽질과 좀 더 접근에 용이한 코스를 정리해봤고요. 먼저 저의 삽질 편입니다. 홍콩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사진 포인트인 초이홍 아파트에서 오른쪽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구룡봉의 바위들이 상당히 멋진데요. 자, 초이형에서 좀 더 올라와서 지름길이라고 오판에서 고른 포인트가 구룡피크 오블리스크라는 곳입니다. 이쪽이 좀 많이 가파른 것 같은데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초행길이라 돌아가는 길이 하나 있던데 이게 그러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와, 이게 길이라고? 장난 아닌데? 질러가는 대신에 엄청 빡센 코스 같은데요? 제가 일몰을 찍으려고 했어요. 근데 일출도 그렇고 일몰도 그렇고 날씨가 안 좋아서 없어. 아하, 겁나게 하네. 구글맵에서 경로 추천도 사실 하지는 않았는데 맵에서 보기에 직선거리가 꽤 가까워 보여서 고르긴 했거든요. 구글맵이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무 빨리 어두워지고 있어. 아, 잘 걸어다 진짜. 미쳤다 진짜 여기 등산로. 아직도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1분 남았다며. 10분 전부터 1분 남았어요. 영상에서는 과정을 많이 생략했지만 거의 기어 올라가다시피 했고요. 그렇게 거의 1시간 이상 올라갔고 상당히 위험한 코스입니다. 정말 추천하지 않고요. 다 왔다. 저기 위에도 막 올라가더라고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요. 쉬어야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진짜. 아름다운 일출을 같이 담지는 못해 다소 아쉽긴 했지만
산 위에서 바라본 풍경은 홍콩이 왜 트레킹으로 유명한지는 좀 알겠더라고요. 난이도가 좀 있지만 코스들이 또 괜찮고요. 산을 오르면서 볼 수 있는 풍경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엄청나다. 저기 모서리 나온데 막 서서 사진 찍더라고. 와. 아, 대단하다. 저 절벽 위에서 타임랩스 찍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일몰 구경 중인 사람도 있고, 진짜 놀랄 노자네요, 정말. 저는 엄두도 못 낼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싱글이었으면 한 번쯤 시도해 볼 수 있었을 텐데 멀찌감치 떨어져 구경만 했습니다. 도로다. 도로다. 와, 여기 진짜 지옥의 코스네. 지금 조만큼 내려온 거거든요. 요만큼 내려왔는데, 진짜 죽다 살았네. 지금 양쪽 다리 다 쥐나가지고. 사실 이 산만 탔으면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새벽에 만만치 않은 경로에 오후에 예상 못한 계단 오르기, 그리고 생각보다 가파르고 일몰 전에 정상에 가려는 서두름 때문에 몸과 마음이 탈탈 털려서 내려올 때 영상 찍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보이는 경로에서 사실 자동차가 꽤 깊은 곳까지 접근이 가능한 곳이더라고요. 대략 여기서부터 걸어 올라가면 그래도 갈만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사도가 꽤 있는 코스고요. 일단 등산 초보분들한테는 만만한 코스는 분명히 아닐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올랐던 최단 코스 강하게 비추하고요. 맥주 한잔하고 자고, 아침에 조금 촬영을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해요. 다음날 아침 굳은 다리도 풀 겸 새벽 산책을 잠시 또 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다 사라지긴 했지만 이쪽 뒷골목에는 네온 사인이 조금은 더 남아 있습니다. 가는 길에 마지막 패닝샷 좀 더 시도해 봤고요. 홍콩 택시는 좋은 연습 대상이네요. 모닝 장난감 스트리트입니다. 홍콩에만 있는 맥도날드 아침 메뉴 하나 했고요. MSG 섭취를 위해 국물 위주로 마셨습니다. 체크아웃 후에 서구룡 역으로 향했고요. 홍콩 여행에서 마카오를 같이 여행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심천이 궁금했어요.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서구룡역에서 고속철을 타면 15분이면 갈 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 한국인으로서 올해까지 중국 비자가 또 필요 없다고 하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여행 유튜버 분들의 여행 영상을 보다 보니 가보고 싶어진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또 10년 만에 중국 여행을 해보게 된 것이고요.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그래서 이게 계속 쭉쭉쭉 이어져서, 이게 골목골목 다 재밌는데